다시 봐도 소름 끼치는 대사였습니다. 도망치면 사기꾼, 잡히면 살인범. 이제 47시간 남았네요. 놀랍게도 이 오만한 대사는 20년 전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기꾼이 실제로 한 발언이었습니다. 사교계를 뒤흔든 가짜 지사장 필립 리의 정체부터 정여진보다 더 잔혹했던 실제 황 씨의 폭행 사건, 그리고 그를 쫓던 박 형사가 어떻게 범행을 발각하게 되었는지까지 전부 팩트체크 해드리겠습니다. 드라마 레이디 두아의 주인공은 과거를 알 수 없는 무명자로 사라킴이라는 가짜 이름을 내세워 거대한 사기극을 설계했습니다. 극중 38세인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세계적인 명품 가방 브랜드의 한국 지사장이라고 속이며 화려한 사교계에 발을 들였죠. 놀랍게도 주인공의 이런 설정은 과거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명품 시계 사기극 빈센트 앤 코의 대표 이 씨와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이 씨의 가명은 필립 리, 미국 영주권자였던 그는 이미 미국에서 비슷한 사기 인각을 벌이다 들켜 LA의 집을 급히 처분하고 도망치듯 한국으로 입국한 전력을 가지고 있었죠. 한국에 도착한 그는 필립 리라는 세련된 이름을 앞세워 자신을 세계적인 명품 시계 브랜드의 한국 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재력가 행세를 했습니다. 드라마 속 사라킴과 현실의 필립 리는 사기를 시작하는 빌드업 과정마저 판박이입니다. 사라킴이 가방 브랜드를 만들기로 결심하고 가장 처음 한 일은 인터넷 카페에 부두아라는 가짜 브랜드 정보를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온라인상의 가짜 정보를 통해 브랜드의 권위를 먼저 만들어내는 전략으로 부두아의 시작부터 거짓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필립 리 역시 드라마처럼 긴 시간을 들여 철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본격적인 사기를 치기 5년 전인 2000년에 스위스 현지에 빈센트 앤 코라는 법인 및 상표 등록을 마치고 실체 없는 유령 회사를 차려두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스위스 명품 선호 심리를 이용하기 위해 5년 전부터 덫을 깔아두었던 것이었죠. 현실의 필립 리는 드라마의 사라킴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간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2005년 5월에 한국에 매장을 연 다음 또 다시 2006년 2월 홍콩에 유령 회사를 차려 글로벌 브랜드인 척 세상을 속이려고 했죠. 필립 리의 구체적인 사기 인각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습니다. 가짜 브랜드를 진짜처럼 보이게 하려면 적어도 겉모습만큼은 명품처럼 보이는 제품을 만들어줄 신의 손이 필요했습니다. 드라마 레이디 두아에서 그 역할은 가죽 가공 전문가 김미정이 맡았습니다. 그녀는 사라킴의 주문대로 세상에 없던 아름다운 명품 가방을 뚝딱 만들어내며 사기극의 엔진 역할을 하죠. 실제 사건에서 필립 리의 수족이 되어 제품을 만들어준 인물은 당시 41살이었던 시계 제작업체 부장 박모 씨였습니다. 그는 경기도 시흥의 한 공장에서 중국산 저가 부품과 조잡한 연결고리들을 조합해 단숨에 스위스 명품 시계로 탈바꿈시키는 마법을 부렸습니다. 제조 원가는 고작 8만원에서 비싸봐야 20만원 남짓이었지만 여기에 필립 리의 마케팅이 더해지는 순간 가격은 500만원에서 1억원을 호가하는 초고가 명품이 되었죠. 물론 8만원짜리 부품으로 만든 시계가 완벽할 리는 없었습니다. 제품 곳곳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남편 몰래 큰맘 먹고 시계를 샀다는 한 부인은 혹여나 흠집이라도 날까봐 빈센트 앤 코 시계를 티슈에 곱게 싸서 보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하얀 티슈에 악어 가죽 줄 색깔이 묻어나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자신이 실수로 물이나 기름을 묻힌 줄 알았지만 사실 그건 가짜 가죽을 염색한 싸구려 염료가 스며 나온 것이었죠. 여기서 정말 황당한 점은 제품에 하자가 생겼을 때 소비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보통은 브랜드를 의심해야 정상인데 소비자들은 오히려 내가 관리를 잘못했나 라며 자기 자신을 먼저 의심했습니다. 유럽 귀족들만 찬다는 1억원짜리 하이엔드 명품에 결함이 있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한 것이었죠. 여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부잣집 안방 마님도 속아 넘어갈 만한 프리미엄 제품 이미지에 있었죠. 사라킴은 유명 브랜드 디올에서 이름을 따와 부두아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빈센트 앤 코 역시 티파니 앤 코나 반 클리프 앤 아펠처럼 대중에게 익숙한 해외 명품 브랜드의 네이밍 방식을 그대로 따와 고급스러운 착각을 불러일으켰죠. 필립 리는 여기서 한술 더 떠 완벽한 브랜드 스토리까지 지어냈습니다. 스위스에 거주하는 유대인이 운영하는 빈센트 앤 코 브랜드는 원래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와 고 다이애나 B 같은 상위 1%에게만 허락되던 비밀스러운 브랜드였지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해 기존의 폐쇄적인 마케팅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한국 명품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한다는 그럴싸한 거짓말을 만들어낸 것이죠. 사기라는 걸 알고 봐도 빈센트 앤 코의 디자인은 꽤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명품 브랜드들의 인기 디자인을 교묘하게 짜집기 하는 것이었습니다. 피아제의 1억원대 다이아몬드 시계나 쇼파드의 디아망트 모델 등을 베껴 제작했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명품처럼 보였던 것이죠. 한 번은 A 고객이 빈센트 앤 코 시계를 차고 영국 출장에 갔는데 현지의 패션 관계자들이 시계를 보고 너무 멋지다, 근사하다며 난리가 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객이 자랑스럽게 너희 나라 왕실 가족들이 차는 건데 몰랐냐고 묻자 영국인들은 처음 듣는 브랜드지만 나도 꼭 사고 싶다며 감탄했죠. 이 말에 고객은 브랜드의 진위성을 의심해보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 1%만 아는 브랜드라더니 진짜 명품이 맞구나 라며 자신의 소비에 만족하게 되었다고 하죠. 필립 리는 사람들의 허영심을 자극하는 마케팅 분야에서만큼은 재능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드라마 레이디 두아에서 사라킴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어둠의 경로를 선택합니다. 호스트바의 남성 종업원들을 이용해 부유한 여성 고객들에게 요즘은 부두아 가방이 대세라며 입소문을 내게 만든 것이었죠. 현실의 필립 리는 이보다 조금 더 영리하고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드나드는 강남의 고급 미용실에 시계를 공짜로 뿌리며 홍보를 부탁하는가 하면 매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고가의 모래시계를 증정하며 고급 이미지를 각인시켰죠. 당시 온라인상에서는 아주 기묘한 움직임이 하나 포착되었습니다. 실제 당시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왔던 글 하나를 같이 보시죠. 빈센트 시계 한국에서 파는 곳이 어디예요? 라는 제목의 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얼마 전 일본 긴자에 있는 멀티 명품샵에 갔는데 디자인이 특이해서 봤더니 스위스 빈센트 앤 코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가격이 725만 엔이니까 7,500만 원 정도인데 시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한번 차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워낙 비싸니 일본에서는 살 수 없고 한국에 들어오면 조금 싸지려나 한국에서 파는 곳을 알려주세요. 브랜드 이름부터 가격대와 제품에 대한 정보까지 마치 홍보 담당자가 하고 싶은 말을 질문 형식으로 교묘하게 바꾼 듯한 글이 올라왔죠. 여기에 더 기막힌 건 답변이었습니다. 밸류라는 아이디의 사용자가 나타나 현재 웹사이트는 공사 중이라며 압구정 어느 골목 명품 매장에 시계가 몇 개 들어와 있다는 정보를 아주 상세히 댓글로 남깁니다. 여기서 이 두 개의 아이디를 주목해야 합니다. 질문을 올린 무부종과 답변을 단 밸류, 이 두 사람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여러 게시글에서 짝을 지어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으며 빈센트 앤 코의 환상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필립 리의 사기극이 완벽해 보였다고는 하지만 모든 전문가를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드라마 레이디 두아에서 사라킴의 정체를 꿰뚫어본 인물은 3월 백화점의 MD 본부장 김웅미였습니다. 그녀는 사라킴의 행색만 보고도 단번에 수상함을 감지하고 대화조차 나누지 않으려 하죠. 그리고 최채우 3월 백화점 회장의 지시로 사라킴을 만나러 갔을 때에도 그녀에게 이상하죠? 현지에서 부두아에 대해 아는 사람이 전혀 없더라고요. 지적하며 허를 찌르기도 했습니다. 이 장면은 실제 롯데백화점에서 있었던 일화를 모티브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필립 리는 브랜드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롯데백화점 입점을 시도하며 시계 부문을 담당하는 진 계장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명품 시계 시장에 밝았던 진 계장은 처음 들어보는 이 브랜드에 본능적인 의구심을 느꼈죠. 그는 필립 리를 떠보기 위해 무브먼트와 핵심 기능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지사장이라던 필립 리는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며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이후 롯데백화점은 빈센트 앤 코의 입점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필립 리는 포기하지 않았고 이번에는 경쟁사인 현대백화점을 찾아갔습니다. 현대백화점 측은 철저한 검증을 위해 사업 계획서부터 수입 면장, 품질 보증서 등의 서류들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필립 리는 을지로의 한 인쇄소에서 품질 보증서를 인쇄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백화점이 아닌 스위스로 보내버렸습니다. 백화점 담당자가 스위스발 국제 우편으로 문서를 받게 만들려는 치밀함이 있었던 것이죠. 국내에서 만든 시계 부품들도 스위스로 가져가 조립한 뒤 정상적인 수입 절차를 거쳐 들여오며 수입 신고 필증까지 완벽하게 받아냈습니다. 빈틈없는 필립 리의 사기 인각에 결국 백화점도 속아 넘어갔고 빈센트 앤 코는 2005년 7월 14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현대백화점에서 빈센트 특별전을 개최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영원한 비밀은 없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의 사기 인각이 폭로된 건 브랜드의 미세를 가장 화려하게 뽐냈던 런칭 파티 현장이었죠. 신소희를 비롯한 수많은 셀럽이 부두아 런칭 파티에 참석했던 것처럼 현실의 빈센트 앤 코 런칭 파티 역시 다양한 연예인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2005년 6월 강남 청담동의 한 라운지바에서 유명 연예인과 명품족 약 1000명이 참석한 이 행사에는 보디 페인팅을 한 외국인 모델들이 화려한 조명 아래 이색 퍼포먼스를 펼치는 등 성대한 파티가 열렸고 행사에만 1억 3천만 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는 파티장에 이상한 점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스위스 명품 브랜드의 런칭인데 참가자들은 모두 한국인이었고 정작 현지 본사 임원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를 의심스럽게 여긴 한 고객이 직원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위스 본사 관계자들은 왜 안 왔나요? 직원은 당황하며 제대로 답변을 못했죠. 수상함을 느낀 이 고객은 평소 알고 지내던 스위스 교포에게 본사의 실체를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알려준 주소에 빈센트라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곳은 특허나 상표명을 등록해주는 공증 사무실일 뿐입니다. 그 고객은 즉시 경찰에 조사를 요청했죠.
드라마 레이디 두아에서 사라킴을 끈질기게 추격하며 애타게 했던 박무경 팀장, 실제 필립 리의 조사를 맡았던 서울경찰청 외사과의 박섬진 경사 역시 박 팀장과 똑같은 고충을 겪었다고 합니다. 수천만 원대 사기 사건을 해결하려면 주변인들의 협조가 필수적이었지만 현실은 내곡했다고 합니다. 사기인 줄 꿈에도 몰랐거나 혹은 자신의 안위와 이미지 때문에 모르는 척 입을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사기꾼이면 그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겠네요. 사라킴의 말에는 틀린 곳이 하나도 없었죠. 심지어 필립 리를 끝까지 믿고 감싸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피해자 조사를 위해 부른 한 연예인은 빈센트 앤코 시계는 절대 가짜일 리 없다. 내가 파리와 뉴욕 명품 거리에서 분명히 보았다며 필립 리를 변호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구설이 두려워 피해 사실을 숨기는 이들도 수사의 걸림돌이었습니다. 박 경사는 구입이 확실한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빈센트 앤코 피해 사실이 있지 않냐 물었지만 이들은 하나같이 내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선물 받은 것이라며 발을 뺐습니다. 사기극의 스피커 역할을 했던 홍보업체들도 우리는 업체가 준 자료를 그대로 실었을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했고 심지어 고객 중에 100년 전통인지 200년인지 궁금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며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뻔뻔함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찰은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필립 리를 긴급 체포하고 매장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이죠. 그런데 압수수색 현장에서 필립 리는 도둑이 재발저리기는커녕 소름 돋을 만큼 당당했습니다. 그는 경찰들을 향해 시계에 흠집이라도 하나 생기면 당신들이 모든 금전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았고 직원들을 시켜 제품 하나하나에 비닐을 씌우는 여유까지 부렸습니다. 다행히 경찰들은 빈센트 앤코의 매장 내에서 수입 신고서가 갖춰지지 않은 시계 60점을 발견해냈습니다. 이제 필립 리의 자백만 받아내면 모든 게 끝나는 상황. 하지만 여기서부터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반전이 시작됩니다. 드라마에서 사라킴은 체포된 뒤에도 박무경 팀장의 압박 수사에 전혀 쫄지 않고 여유롭게 법조항까지 읊조리며 박무경 팀장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변호사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공부를 좀 했어요.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하고 그 다음이 뭐죠? 이 규정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되지 않는다. 이제 47시간 남았네요. 실제의 필립 리 역시 드라마 속 사라킴과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놀랍게도 인정한다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자백이 아니라 덧치였습니다. 그는 시계 일부가 스위스산이 아님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시계들은 판매용이 아니라 홍보용으로 나눠주려고 한국 지사에서 직접 제작한 증정품일 뿐입니다. 라며 선을 그었죠. 내가 판매한 명품들은 모두 정식으로 스위스에서 수입되었습니다. 라고 강조한 필립 리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준비해둔 56장의 수입신고서, 정품 품질 보증서 등을 내보이며 자신은 합법적인 무역을 해온 사업가임을 피력했습니다. 체포 이틀째가 되어도 필립 리의 알리바이를 깰 결정적 물증은 나오지 않았고 시계는 째깍째깍 흘러갔다고 합니다. 48시간이라는 골든타임 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결정적 단서를 찾지 못하면 눈앞에 거물 사기꾼을 제 발로 걸어나가게 해줘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것이었죠. 경찰은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필립 리의 인터넷 기록 속에는 아까 보셨던 그 아이디 무부존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블로그를 추적해보니 놀랍게도 온통 빈센트 시계에 대한 찬양글 뿐이었고 심지어 일반인은 알 수 없는 미출시 모델 정보까지 미리 공유하고 있었죠. 예상대로 이 모든 글을 직접 타이핑한 주인공은 바로 필립 리 본인이었습니다. 게다가 경찰은 필립 리의 사기극을 완벽히 무너뜨릴 증인 한 명도 찾아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인물은 필립 리가 호구라고 얕봤던 황 씨였죠. 고급 유명 미용실 대표였던 황 씨는 드라마 레이디 두아에서 사라킴의 유혹에 속아 제대로 된 확인도 없이 150억 원을 쏟아부었던 정여진의 모티브였습니다. 현실의 황 씨는 드라마 속 정여진보다 훨씬 더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는 필립 리에게 첫 상담을 받은 그날 예치금으로 2억 원을 건네더니 불과 사흘 뒤에 8억 원을 추가로 송금했습니다. 2006년 당시 서울 강남 압구정의 현대 아파트 한 채 가격이었던 10억 원이라는 거금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필립 리에게 일주일 만에 선뜻 넘겨준 것이었죠. 참고로 황 씨는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까지도 빈센트 앤코가 사기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뒤늦게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황 씨는 좌절했습니다. 투자금 10억 원을 영영 날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죠. 얼마 후 그는 무서운 작전에 돌입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필립 리에게 전화를 걸어 논의할 것이 있다고 속이고 청담동의 회사 사무실로 그를 유인했습니다. 필립 리가 사무실에 도착하니 황 씨는 보이지 않았고 그의 직원 김 씨와 깡패 3명이 보였죠. 이들은 갑자기 필립 리
리에게 달려들어 그의 얼굴과 온 몸을 구타했습니다. 중간중간 쉬면서 그에게 돈을 돌려주면 멈추겠다고 종용했죠. 하지만 필립 리 역시 독종이었습니다. 12시간 동안 맞았지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버텼죠. 분모한 김씨와 깡패들은 필립 리를 그의 회사 옥상으로 끌고 가 옷을 다 벗긴 채 발길질을 퍼부었습니다. 필립 리의 회사였기 때문에 자신의 고객이나 직원들에게 발가벗겨진 모습을 들킬 수도 있었고, 그제서야 필립 리는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곧바로 황씨 계좌로 2억 3천여만 원을 입금했고 자신이 타던 1억 3천만 원 상당의 고급 외제 승용차까지 넘겨주었죠. 드라마 속 정여진이 흥신소를 찾아가 폭행을 사주하던 그 서늘한 장면은 바로 이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탄생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돈의 일부는 돌려받았지만 황씨의 분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필립 리의 사기극을 끝내버릴 결정적인 단서를 경찰에 넘기게 됩니다. 필립 리가 경기도 시흥에 있는 어느 시계 제작 업체를 자주 방문한다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죠. 박 경사는 시계 구매자로 위장해 시계 제조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구매를 하는 척 공장 구석구석을 몰래 둘러보았죠. 그러다 공장 한쪽에 쌓인 빈센트 앤코의 시계 도안서, 외장 케이스 등을 발견했습니다. 1%만 가질 수 있다던 스위스 명품이 사실은 경기도 시흥의 한 공장에서 반제품과 완제품으로 제작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이었죠. 조사 결과 필립 리는 직접 시계를 판매한 수입 4억 4,600만 원, 여기에 대리점 운영 희망자로부터 받은 보증금까지 더하면 총 23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드라마 레이디 두아 속 사라 킴은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지만 현실의 필립 리에게 내려진 심판은 고작 징역 4년이었습니다. 그는 벌어들인 돈은 모두 사업에 재투자해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뻔뻔한 진술로 일관하며 피해자들에게 단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죠. 여기서 더 황당한 건 바로 그 후의 일인데요. 빈센트 앤코가 가짜 사기극이라고 밝혀지자 일부 부유층들은 서둘러 시계를 처분했습니다. 유미야, 이거 시계 스위스 브랜드인데 한 번밖에 안 찬 거야. 형님 이거 4, 5년 전에 사기라고 뉴스에 크게 났었는데. 하지만 빈센트 앤코를 전혀 몰랐던 일반인들은 사기극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됐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이 너무 이쁘다며 친구가 생일 선물로 받고 싶어한다, 가짜라도 저렇게 이쁜 시계를 만들 수 있는지 대단하다 등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드라마 레이디 두아에서 사라 킴은 이렇게 말하며 박무경의 가치관을 뒤흔듭니다. 사기꾼으로 보면 저는 사기꾼입니다. 사업가로 본다면 저는 사업가고요. 자신은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을 뿐 그것을 사기라고 단정 지을 수 있겠느냐는 뻔뻔한 논리였죠. 소름 돋게도 이 말은 실제 명품업계의 그림자를 정확히 관통하고 있습니다. 빈센트 앤코 사기극이 드러났을 때 한 업계 관계자는 애초에 한국에서 명품 마케팅이란 상당 부분 사기 마케팅입니다. 업계 사람들은 다 알아요. 폭로하기도 했죠. 하지만 빈센트 앤코는 단순히 과장하는 것을 넘어 존재하지 않는 역사와 권위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선을 넘었습니다. 스위스에 거주하는 유대인이 만들었다, 영국 왕실이 쓴다, 100년 전통 등의 문구는 마케팅이 아니라 거짓말이었죠.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고가일수록 오히려 덜 의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0만원짜리 물건은 꼼꼼히 따지면서도 1억 원이면 이 가격인데 설마 가짜겠어? 라며 신뢰해버리는 것이죠. 그 신뢰의 뒤에는 보이지 않는 설계자들이 존재합니다. 광고와 홍보가 우리가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 어떤 것을 가져야 충분한 사람이 되는지를 규정하는 것이죠. 책 가짜 결핍에는 에드워드 버네이스의 말을 인용하며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일상의 거의 모든 행동은 소수에 의해 지배받는다.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에 의해 정신의 틀이 잡히고 취향이 형성되고 생각이 주입되는 등 통제를 받는다. 대중을 꼭두각시처럼 쥐고 흔드는 건 바로 그들이다. 빈센트 앤코 사건과 드라마 레이디 두아 역시 우리가 느끼는 결핍과 욕망이 진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설계된 것이 아닌지 묻고 있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책트 폭행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 가짜 결핍, 저자 마이클 이스터. I know that I'm well away from being a perfect guy.